아니 자존감 키우는데 왜 어려워? 사랑만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최근에 2달 정도 고개 인사만 정도로 마주친 할머님이 계시는데 어느 날 저보고 아유 아니 임신도 했는데 애들 데리고 다니고 그냥 육아하는 게 참 편해 보이네 라고 말을 거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제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러니까 할머님이 처음으로 한국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맞벌이를 할머니가 애를 거두시는데 애가 오늘부터 계속 엄마 나 사랑해? 나 안 사랑하지? 이런 말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엄마는 미안하고 또 할머니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고민 끝에 엄마가 육아휴직을 하셨대요. 그런데도 여전히 아이는 엄마 나 안 사랑하잖아 이 얘기를 계속한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런 비슷한 사례를 여러 번 다뤄봤어요. 그래서 엄마 나 사랑해? 나 안 사랑하지? 이 의미가 일반적인 사랑의 의미를 넘어서 아이마다 의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께 할머니 이 문제가 고민이시라면 제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사랑을 받지 않는다고 느끼는 아이는 자존감이 낮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존감은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능력 중 하나인데 주로 어린 시절 부모나 부양들로부터 받은 사랑과 지지에 형성됩니다. 당연히 사랑과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한 아이는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요즘 아이들의 자존감 키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과 정보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만큼 아이의 자존감을 키우는데 관심이 많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엄마들도 안다는 거죠. 저 또한 아들 키우는 엄마로서 최민준의 아들 TV를 자주 보며 공감하기도 하는데 역시나 자존감에 대한 고민을 나누면서 한 어머니가 아이에게 자존감을 심어주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라고 말씀하시는 영상을 봤어요. 근데 또 어떤 엄마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 자존감 키우는데 왜 어려워? 사랑만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은 반은 맞는 이야기지만 자존감 형성에 대한 일반화의 오류이기도 합니다. 자존감을 키워주는 방법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자존감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랑의 방식이 필요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중 한 가지는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말 그대로 부모가 아이에게 조건 없이 사랑과 지지를 표현하는 것을 의미해요. 아이가 특정한 행동을 했을 때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소중하고 사랑받는 존재를 기대하는 거죠. 첫 번째, 존재 자체를 사랑하기. 일상생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언니마, 너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는 정말 감사해. 엄마 아빠의 딸, 엄마 아빠의 아들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 그 말이죠. 두 번째, 아이의 감정을 존중하고 수용하기. 아이가 막 슬퍼서 울거나 화가 났을 때 그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언니마 너가 그렇게 느꼈다는 걸 엄마가 이해해 라고 말하면 감정을 공정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너가 화났구나 그랬구나 엄마도 그 상황에서 그랬겠네 이렇게 과도한 감정과 공감을 배제해주세요. 세 번째, 실수했을 때도 사랑을 표현하기. 아이가 실수를 했을 때 그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꼬집기만 하기보다는 아이 자체를 사랑하고 지지한다는 것을 표현해주세요. 언니마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 지금 기분이 좋지는 않겠지만 너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야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네 번째, 홈과 스킨십. 가볍게 머리를 쓰다듬거나 손을 잡아주거나 안아주는 것. 특별한 이유 없이 아이에게 자주 스킨십하고 호응하면서 사랑을 표현해주세요. 그 다음으로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명확한 경계 설정입니다. 아이가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허용되지 않는지 경계를 명확히 알려주는 것을 의미해요. 명확한 경계 설정에는 반드시 규칙과 일관된 결과를 따라야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아동발달 연구에서도 명확한 규칙과 일관된 결과가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기술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한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명확한 경계 설정? 그게 뭔데? 언니마, 저녁 식사 후에는 숙제를 해야 돼. 숙제를 다 하면 너가 원하는 TV를 30분 동안 볼 수 있어. 이에 따른 일관된 결과로는 긍정적 결과일 때는 오늘 숙제를 열심히 다 끝냈구나. 너 진짜 자랑스럽다. 이제는 TV를 40분 동안 볼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것이고 부정적 결과일 때는 언니마 숙제를 하지 않았으니까 아쉽지만 오늘은 TV를 볼 수가 없어. 내일은 숙제를 꼭 먼저 하고 TV를 보도록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시일 뿐이니 상황에 맞게 조절하시고 아이가 규칙에 대한 결과에 대해 감정이든 행동이든 스스로 책임지고 조절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세요. 이제 명확한 경계 설정이 자존감을 높이는데 왜 필수적인 요소인지 알려드릴게요.
이 세 가지는 아이가 자신의 가치 있고 사랑받는 존재로 인식하는 데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아이에게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알고 또한 어떤 행동이 허용되고 어떤 행동이 허용되지 않는지를 명확히 이해하게 되는 아이는 안정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정서적 안정과 신뢰는 자존감을 높이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자기 통제력을 향상시킵니다. 규칙과 경계를 지키며 자신을 조절할 수 있게 되면 아이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는데 이 또한 자존감을 높이는 데 필수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세 번째, 긍정적 자아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관된 경계와 규칙은 공정성을 나타내는데 아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가 예측 가능하고 공정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아이는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자존감을 높이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이때 명확한 경계 설정과 함께 일관된 보상을 해주는 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규칙을 지킬 때 보상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경험하도록 도와주면 아이는 자신의 행동이 긍정적 결과를 초래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돼서 긍정적인 행동을 스스로 강화하게 된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으로 자아 효능감 키우기가 있습니다. 자아 효능감은 자신의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해요. 자기 효능감이 높은 아이들은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죠. 여러 연구에서 자기 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이 학업 성취도가 높고 이에 따라 자존감도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자아 효능감을 키우는 중요한 방법은 바로 인정해주기입니다. 아이가 작은 성취를 이루었을 때 칭찬을 아끼지 말아주세요. 아이의 노력과 과정을 진심으로 칭찬하고 그 실수를 학습의 기회로 삼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자신의 능력을 믿고 도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유아기 만 0세에서 5세와 아동기 만 6세에서 12세 발달 단계에 따라 칭찬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유아기에는 자신의 능력을 처음으로 탐구하고 성취감을 경험하는 시기로 이 시기에는 성취 자체를 칭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야, 꽃님이 블록을 잘 쌓았구나. 정말 멋져. 와, 신발을 혼자 신는 거야? 잘했어. 라고 말이죠. 이러한 성취에 대한 칭찬은 유아기 아이들에게 자신감과 동기를 부여하고 자부심을 형성함으로써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자신감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 아동기는 아이들이 복잡한 과제에 도전하고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면서 배우는 시기로 이 시기에는 성취 자체보다는 그 과정에서 보인 노력과 끈기를 칭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엄마는 너가 이번 시험을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한 걸 알아. 그 노력이 정말 대단해. 라고 말이죠. 이러한 노력과 과정에 대한 칭찬은 아이들의 노력의 가치를 이해하고 결과에 상관없이 노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성취를 위해 필요한 꾸준함과 인내를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엄마 나 사랑해? 안 사랑하지? 했던 숙녀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꽃님이는 사회적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기질인데 조절력에 중요한 작용을 받는 자율성과 연결감이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는 아이였습니다. 또한 엄마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도 애착과 후력 부분에 있어서 평균보다 낮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꽃님이 같은 기질은 다른 사람의 감정과 반응에 매우 예민하고 특히 자기가 친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거부에 더 굉장히 민감할 뿐더러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이해 타격을 받을 것은 막판까지 타격을 받고 보통의 아이들보다 더 많은 인정 욕구를 원하기도 하죠. 엄마 나 사랑해? 난 사랑하지. 이 의미는 단순히 엄마도 널 사랑해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치워지는 게 아니고 자아 존중함과 더불어 엄마의 인정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고자 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TCI 결과와 부모-자녀 관계 검사를 토대로 꽃님의 기질에 맞는 양육 방법과 솔루션을 제공해드렸습니다. 엄마가 아이의 기질을 수용하고 아이에 맞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언어와 행동 그리고 방안들을 꾸준히 심어준 결과 꽃님이는 정서적 안정감과 애착을 되찾으는 물론 자존감도 많이 형성되어 엄마는 육아휴직을 준다라고 복직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심리상담과 TCI 기질 성격 검사를 기반으로 육아에 어려움을 느끼는 엄마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단순히 난무한 육아 정보를 하나가 아니고 아이 각각에 맞는 양육 방법을 제공하고 싶었어요. 꼰대맘은 다양한 삶의 경험들을 겪어봤고 그 과정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아이를 위한 상담과 교육을 제공한다. 또 다양한 상담 케이스들을 많이 만났죠.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육아를 하면서 저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 배운 것들을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엄마의 마음까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행복한 육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의 목표이자 기쁨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육아 정보와 팁을 제공하며 여러분들과 소통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 주제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와 자녀의 관계가 더욱 나아지도록 돕는다는 것, 또한 아이가 긍정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은 저에게 정말 큰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자존감의 크기는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았고 또 그 과정에서 많은 감동도 받았습니다.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중요한 것, 부모의 작은 말 한마디입니다. 오늘부터 자녀에게 언니가 넌 잘하고 있어 라고 한번 말해보세요. 아이의 눈빛과 태도의 변화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볼게요.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3가지 방법들을 알려드렸죠. 무조건적인 사랑, 명확한 경계 설정, 자아 효능감 키우기입니다. 아이가 자존감이 높아지면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자랄 뿐 아니라 더불어 엄마도 아이도 서로 편안하고 행복한 육아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그들의 존재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